그것은 말 그대로 신세계 새로운 시대가 막 열렸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시대의 부름을 받아 무지의 문을 닫아. 전부 달라져서 신세계 개화기가 막 열렸네.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는 문을 열어 배움의 가치 100년의 미래를 걸어.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못 배운 사람들이 못 깨운 미래의 희망과 다음 세대의 꿈을 교육만이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영어 산술 지리 역사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 전부 다 배울 수가 있어. 더 나은 삶을 위해 가르칠 수 있어. 더 나은 미래 위해 모두 학교에 가자. 모두 학교에 가자. 조선 팔도 학교는 늘어나고 배움에 목말랐던 사람 모두 깨우쳐. 하지만 이런 뭐야 신성한 배움터에 총칼이들이 닥쳐. 우리 민족의 교육이 창살에 갇혀. 학교를 지배한 제국주의 그들이 뽑으려는 우리 뿌리. 모든 게 멈춰버린 남욱의 시간 그것은 바로 국권 침탈. 체력 경례 기립 작성 선생님은 무서웠고 또 다른 전쟁을 봤어. 창시 개명 신사 참배 황국 신민 우리말을 쓰면 잡혀가는 세상 식민지. 하지만 절대 잊지 않지. 소리 높여 부른 노래 우리 노래.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쉽진 않았지만 우린 해냈어. 억눌렸던 시간 참아왔던 눈물 그건 바로 해봐. 근데 이건 또 뭐야 왜 또 쾅쾅대. 제발 공부 좀 하자는데 학교가 문 닫네.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너희들은 해봤니 천막학교 수업 말야. 가나다라 마바사 ABCD EFG 1, 2, 3, 4, 5, 6, 7 배우고 또 배웠지. 그래도 배는 고파 보릿고개 거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만원 버스 콩나물 교실 입시 지역 과외 공부 평준화의 뺑뺑이 교련 시간 야자 시간 이것은 하나의 시대. 우리 학교 오래된 학교 자랑스런 학교 민주화의 열망 속에 근대 교육 100년 또 다시 새날이 열렸으니 그 얘기 들어봐. 배움의 파도를 넘어 야심찬 항해를 시작한 학교 교육. 그 탄생의 순간과 만나기 위해서는 13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조선이 아닌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대륙 횡단 열차.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채워졌는데요. 미국 감리교회의 목사로 해외 선교를 맡고 있는 존 가우처 박사는 우연히 마주친 이 독특한 차림의 여행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요상하게 틀어올린 머리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모자를 쓰고 생전 처음 보는 디자인의 옷을 입은 동양인 청년들이었는데요. 가우처 박사의 눈을 사로잡은 그들은 바로 조선에서 온 보빙 사절단이었습니다. (1883년) 조선에 초대 주한 미국 공사가 부임하게 된 후 고종은 이에 답하기 위해 조선의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하는데요. 당시 미국의 아서 대통령에게 조선의 국서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 방문 사절단이 꾸려졌습니다. 전권 대신 민영익, 부대신 홍영식 등 조선 최고의 엘리트 청년 8명으로 구성된 이들. 바로 조선인 최초로 미국 땅을 밟게 된 보빙 사절단입니다. 이들은 1883년 7월 제물포를 떠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를 스찰하며 신문물에 대한 정보를 모았는데요. 그 이동의 여정 중에 존 가우처 박사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나는 조선의 역사와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교류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류를 원하는 것이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조선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가우처 박사는 조선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조선에 근대식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게 고종 임금에게 청원서를 보내고 선교와 교육 활동을 위해 기금을 보냈죠. 조선을 대표해 미국의 신문물을 둘러보고 돌아온 보빙사절단은 고종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우선 목표를 제안합니다. 그중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장점을 취할 것은 무엇인가? 기기의 제조와 배, 차, 우편, 전보 등 급한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교육 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했던 새로운 교육제도. 이후 고종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조선은 근대 교육에 닻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개방의 문을 두드리는 열강의 요구에 연이어 외교 무대에 올라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입장을 대변할 통역관의 교육이 절실했습니다. 보빙사가 돌아오기 전 이미 조선 왕실은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설립하고 40여 명의 학생을 뽑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영어, 일어, 산수 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에는 지역 사람들이 자발적 기금을 모아 세운 최초의 근대식 민간학교 원산학사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외국어 및 실업과를 중심으로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아우르는 근대식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빙사절단이 귀국한 후 최초의 근대식 관립교육기관 유경공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미국식 교육제도를 본받은 유경공원에서는 서구의 문물을 광범위하게 가르치도록 했는데요. 가장 중점적인 과목은 외국어, 특히 영어였습니다. 1883년에 우리나라의 그 보빙사 일행이 미국을 다녀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근대식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종한테 주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 미국과 같은 근대식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유경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원이라고 그러면 일반 공원이 아니고 이제 공적으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야심차게 문을 연 근대식 교육기관 유경공원. 하지만 당시 유경공원에는 추천을 받은 고관대작의 자제들에게만 입학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각종 특권을 누려오던 양반집 도령들은 낯선 외국인 교사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수업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학생들의 공부에 소홀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교사들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했답니다. 조선의 교육 근대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유경공원은 결국 8년 뒤 1894년에 폐교되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인 교사가 이 고관대작의 자제들에게 이 근대식 교육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교사들이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는 그 고관대작의 자제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칠 때 예외 규정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자꾸 예외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 문화적 충돌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고
그 문화적 충돌은 그 학교에게 생기를 돌지 못하게 한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고종이 지원하고 있는 그 재정 지원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유경공원은 아쉽게 문을 닫게 됐지만 이 시기 근대식 학교들이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선교 활동을 위해 조선을 찾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약이 활발했는데요. 지금의 서울, 정동 지역이 주 무대였습니다. 조선의 궁궐과 인접해 있던 정동에는 각국 공사관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집을 마련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요즘의 서울 8학군처럼 인기가 높은 학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격동하던 개화기의 흔적들은 소중한 근대문화 유산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1885년 문을 연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작은 공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조선 정부의 지원이 이어졌고 배제학당은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고종은 인재를 키우고 배우는 곳이라는 뜻의 학교명 배제를 직접 지어 이를 새긴 현판을 직접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정동의 백꽃 언덕 위에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 이화학당이 문을 열었는데요.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익숙치 않았던 때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첫 학생이 찾아온 것은 개교 후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영어 통역관이 되고 싶다며 찾아온 김 부인이란 여성. 하지만 그녀는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또 한 명의 소녀가 이화학당에 찾아왔는데요.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서양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는 것에 크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을 맡고 있던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서약서까지 써주며 안심시킨 뒤에야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맡아 공부시키되 당신의 허락 없이는 절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이후 이화학당에서 맞이한 또 다른 학생은 별단이란 소녀였는데요. 당시 조선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사대문 밖에 버려지곤 했답니다. 그중 콜레라에 걸려 서대문 밖에 버려져 있던 별단이를 데려와 치료해주고 학생으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Okay, everyone, are we ready for the alphabet today? Yeah. Okay. We have A. Good. And A says air. A. Very good. 이렇게 기구한 사연을 지닌 학생들을 하나 둘 모아 수업을 이어간 이화학당은 이후 한국 여성 근대 교육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당에서 유교 경전을 외우던 조선인들에게 서양식 교육은 정말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식 학교가 세워지고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온갖 황당한 소문들이 생겨났는데요. 아이고, 이봐, 여기 또 시작됐어. 어? 눈이 파란 서양 귀신이 애들을 모아다가 뭔 작당을 벌인다더니 여기 또 난리가 났어. 헐,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서양 귀신들이 애들을 키워 노예로 판다는 얘기? 아니, 살을 통통하게 찌워서 잡아먹는다던데? 염통은 빼서 약을 만들고 눈알은 사진기로 만든다 그러더라고. 아유, 끔찍해라. 아유, 세상에, 큰일 났네. Very good.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자 학생 모집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움의 열기는 더욱 불타올랐고 학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도 이어지게 됩니다.
교과서는 물론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도 무상으로 지급됐습니다.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붓, 벼루 같은 전통 필기구가 아닌 연필이나 공책, 만년필 등 신기한 서양식 학용품을 공짜로 나눠준다니 공부보다 호기심에 학교를 찾은 학생도 제법 많았겠죠? 또 점심값, 담뱃값의 명목으로 소정의 장학금도 지원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매달 지급되는 이 돈을 월급이라고 불렀습니다. 뭐고 머리 아파 죽겠네. 나도 장사 미천이 똑 떨어져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월급이라도 챙길까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건 뭐 돈도 안 되고. 어제 시장통에서 들었는데 저쪽 무관학교는 월급이 여기보다 많다던데. 아 그래? 거긴 얼마나 준대? 여기보다 2원양은 더 준다는데 아마. 두냐? 그럼 그 학생이 되면 누구에게나 돈을 준다고 하니 때로는 미천이 떨어진 떠돌이 장사꾼들이 학교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여보기들 가세. 여기보다 월급이 더 많은 무관학교 가세. 월급이 줄거나 중단되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주는 학교로 옮겨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노동부에서 교육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정부에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지원금을 받고 그다음에 감리교육본부에서 나온 예산 이런 걸 써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 용돈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학생들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월급이라고 불리는 용돈을 제공했던 거고, 반상의 구별이 뚜렷한 계급 사회였던 조선에 근대식 학교의 출현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배움을 원한다면 누구나 한 교실에 모여 앉아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등교하는 모습만 봐도 양반집 자제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인을 대동하고 가마를 타거나 당나귀를 타고 등교하면 어김없이 양반집 학생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풍경들은 점차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통하던 시대, 여학생들은 수업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앞에 병풍을 세우거나 장막을 내려 모습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선생님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수업을 받았죠. 조선시대, 여자들은 외출할 때 장옷을 머리에 둘러써서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여학교에서 소풍을 가던 날 모두가 장옷을 둘러쓰고 얼굴을 가리고 몰려가던 풍경은 이후 간편하게 우산을 쓰고 이동하는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나눠주던 우산은 여학생들의 필수품이 되었답니다. 이 한국 근대화가 단순히 서구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양 문화가 결합돼서 새로운 교육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근대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고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의 모습을 새롭게 바꾼 근대식 학교 중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작은 공부방에서 출발한 곳이 많았는데요. 이제 막 근대화를 시작한 조선에 개신교나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낯선 조선 땅 곳곳에 흩어져 포교와 교육, 의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886년 처음 조선에 들어와 교육 활동과 독립운동에까지 참여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조선에서의 교육 활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는 해방 후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이 땅을 찾았습니다. 해방된 조선의 땅에서 치러지는 광복절 행사를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는 행사 4일 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헐버트의 장례는 국민들의 애도 속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땅에 교육 근대화에 힘을 보태며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 호머 헐버트. 그는 자신이 태어났던 미국이 아닌 한국의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 박사는 오시자마자 한국은 교육만 잘 시키면은 아주 크게 그 부흥할 문명국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라는 것을 그 우리나라 관리들을 만나면 얘기하고, 또 고종께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한국인들한테 일깨워 주셨죠. 1886년 20대 청년이었던 헐버트는 유경공원의 교사 자격으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어와 지리를 가르치면서 근대식 교과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후 조선 학생을 위한 교과서를 집필하는데요.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사민필지라는 한글 교과서였습니다. 한글로 된 최초의 교과서를 만들고, 또 그 책에서 평등주의를 이분은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민필지라는 책 이름 자체가 선비사자 백성민자입니다. 그러면 선비와 백성, 양반과 쌍놈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다, 이런 뜻으로 사민필지를 쓰면서, 또 서문에서도 선비와 백성이나 또 여자는 교육을 안 시켰을 때인데 남과 여 모두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배제학당 역시 선교사 아펜젤러의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서울 정동에 작은 공부방을 만들고 2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정동교회죠. (27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을 찾아왔던 아펜젤러. 그에게 학교는 단순히 통역관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구습에 갇혀있던 미지의 땅에 자유의 힘을 전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02년 아펜젤러는 선교 활동을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서천 마량포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함께 탔던 여학생을 구하러 들어갔다 영영 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한국 근대 교육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가우처 박사가 파견한 첫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있었습니다. 1885년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 부부와 함께 조선을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성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교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여성들은 몸이 아파도 남자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기를 꺼려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스크랜튼 부인은 아들과 함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한 병원, 보구여관을 세우는데 힘을 보탭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오늘날의 2대 부속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황실로부터 순결한 백꽃을 상징하는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교를 키워갔죠. 한국 여성교육의 효시이자 수많은 여성 인재를 길러낸 이화학당. 그 시작부터 함께 해온 스크랜튼 부인은
1909년 조선의 땅에 잠들었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 연세대학교의 시작에도 선교사 언더우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885년 조선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이듬해 정동에 있던 자신의 집과 그 옆 건물을 이용해 고아원 형식의 학당을 엽니다. 바로 경신학교의 시작이었는데요. 경신학교는 배제학당과 함께 조선의 신문화를 전파하는 대표적 학교로 자리 잡아갑니다. 독립운동가 김교식과 안창호와 같은 근대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도 경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언더우드의 경신학교는 현재 서울 경신고등학교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학교를 대학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의 의료 근대화에도 한 몫을 합니다. 고종의 명으로 문을 열었던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광해원. 이후 제중원이란 이름으로 변경된 이곳에서 언더우드는 선교사 알렌을 돕습니다. 알렌은 갑신정변 때 변을 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공로로 이 제중원을 맡게 되었죠. 서양식 의료기술로 시작한 제중원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하루에 260명이 넘는 환자가 찾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인 제중원 의학당을 열어 의학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언더우드는 의학당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칩니다. 제중원은 왕실 여성을 위한 보인부를 설치해 여의사 앨러스에게 운영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제중원에 그때만 해도 이제 의사가 남자 의사밖에 없었는데 남녀가 유별한 때니까 여자, 특히 명성 황후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의사가 이제 필요해서 본국에 요청했는데 여의사가 오지 못하고 의과대학 다니던 여학생이 희망을 해서 본국에 우리나라에 왔죠. 와서 제중원에 일하면서 학교를 세운 게 바로 장로교 쪽 여학교, 정동여학당 이렇게 4개의 남녀 학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던 앨러스는 제중원 사택에 자리를 마련하고 소녀들을 위한 학교 정동여학교를 열었습니다. 개교 당시 단 한 명의 소녀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된 정동여학교는 이후 투철한 항일 정신을 기르는 민족의 학교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근대 교육사를 함께 써온 정신여학교, 그 유구한 역사는 120여 년의 시간과 함께 흘러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노력은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의 설립에도 이어졌습니다.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의 대학부인 연희전문학교와 훗날 세브란스 의학교가 된 제중원 의학교는 서로 통합해 현재의 연세대학교의 역사가 됐습니다. 조선을 변화시킨 근대식 학교들은 정부와 민간 지식인 그리고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연 이 수많은 학교들의 목표는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조선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학교에 가자. 모두 학교에 가자. 조선 학교는 늘어나고 배움에 목말랐던 사람 모두 깨우쳐. 조선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선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나 큰 혼란이 벌어졌고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 무렵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갑오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과거제를 없애고 양반, 상인 계급에 상관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등 조선 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된 오랜 제도와 간습들이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보개혁은 근대식 그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조선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교육 개혁으로서 그 초등교육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받는 그런 것들을 의도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어떤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어떤 산업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쪽에 새로운 어떤 전문 교육, 이 두 가지 측면의 핵심을 두는 그런 교육 개혁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육 전문 행정처인 학무아문이 설치되고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등 공립교육기관이 설립됐습니다.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된 시기였죠.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관립교동소학교도 문을 열었죠. 근대식 관립초등학교 1호로 문을 열어 윤보선, 심훈, 윤극영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서울 교동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성 사범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또 1900년에는 최초의 관립 중등교육기관인 관립중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화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통식 교육제도, 다시 말하면 향교, 서원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가보개혁은 그 시스템 플러스 신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거다. 소학교라든지 사범학교라든지 각종 외국어 학교라든지 신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에 맞게 교과 내용을 바꿨다. 예를 들면 지리라든지 박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과목을 넣는다는 거고, 그 교과목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거는 역사라는 과목을 독립시켰다. 전통시대에는 경학의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독립시켜서 근대 교육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아주 중요시했다. 따라서 가보개혁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공교육 체제를 최초로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시도한 첫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보개혁을 전후로 곳곳에 다양한 전문 학교들이 세워져 1895년에는 각종 외국어 학교에 대한 관제를 공표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외국어 공부를 더 강조하던 시대, 요즘 같은 외국어 전문 특목고가 곳곳에 설립됐죠. 이외에도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부터 법관 양성소, 통신기술자 양성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전국에 특수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근대적 군사교육과 훈련을 위한 무관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제의회 학교가 해산되기 전까지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한 무관들을 양성해 나갔습니다. 우편인들을 양성하는 우편학당, 또는 전신인들을 양성하는 전무학당, 그리고 의사를 양성하는 경성의학교, 그리고 상공인들을 또 양성하는 상공업학교, 이런 다양한 전문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전문인들을 통한 부국강병, 이 부국강병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침은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왕실의 안전이 국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국민들의 교육에 있도다.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며 국가의 교육에 대한 비전을 펼친 후 최초의 국정교과서인 국민 소학 독본이 만들어집니다. 나라의 자긍심과 새 문물을 배우기 시작한 조선의 아이들. 서당에서 한문으로 유교 경전을 외우던 풍경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학교, 배움의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시에는 입학 정년기의 아이들과 입학 시기를 놓친 나이든 학생들이 모두 한 교실에 모여 공부를 했는데요. 결혼한 학생은 왼쪽에서,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른쪽에 앉아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기록된 시험날 풍경.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 교실엔 무려 절반 정도가 기혼자였다고 하네요. 진급 시험도 치러졌습니다. 요즘처럼 때가 되면 학년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진급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학년이 오르는 승급제로 운영이 됐고, 또 성적에 따라 상금을 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잔치가 됐습니다. 특히 매년 봄에 열리는 운동회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는데요. 1896년 화류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근대식 운동회는 이후 여러 학교들이 모이는 연합운동회 형식으로 바뀌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운동회가 처음 도입된 시기가 189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1896년이라는 시기는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기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환심을 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학교라고 하죠. 예, 새로운 학교에서 처음엔 소풍의 형태로 화류회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삼선동 지역에서 처음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풍 형태로 이제 밖으로 놀러를 나가서 이제 학생들이 단체로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운동회의 근간이 되는 시초가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특히 이제 그 육상 종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300보, 뭐 600보, 1350보 이런 식의 이제 그 거리가 다른 운동회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종목 중에 당나귀 달리기라는 그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보시는 분한테는 가장 재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당나귀에 타서 그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 있었고요. 운동회 소식이 전해지면 주변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각국 공사의 귀빈들까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경꾼들이 너무 모여들어 학교 밖까지 줄을 서기도 했다는데요. 군것질거리를 파는 장사꾼들에게는 이보다 큰 대목이 없었겠네요. 때로는 대규모 군악대까지 동원할 정도로 큰 축제의 장이 됐던 학교의 운동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자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동원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입장권을 파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조선에 등장한 근대식 학교에서는 체육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학교에 직접 찾아와 학생들의 체조 시범을 시찰하고 격려의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덕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고종은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의 어떤 잔치나 볼거리로 시작했던 운동회가 나중에는 민족의식이나 독립운동과 이제 결합을 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정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웠던 행사로 보여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1907년, 1909년 그 두 해를 거치면서 운동회가 완전히 이제 금지가 되게 됩니다. 학교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는 다양한 친목단체가 생겨납니다.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독서회, 나라와 교육에 대한 생각을 교류하는 토론회 등 학생들의 모임이 활발해질수록 학교의 모습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그 근대식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협성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발현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협성회는 더 나아가서 이후에 있었던 그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그 만민공동회, 그 만민공동회를 또 주도하는 그런 중심 세력으로 또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군 애국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데 어찌 공부만 하오리까? 배제학당의 학생회였던 협성회는 후에 독립협회가 추진한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에 참석, 우리의 힘으로 국권을 지키자는 취지에 동참했습니다. 지식인과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함께했던 만민공동회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격동의 시대, 서구 열강 사이에서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했던 조선. 그 중심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개화의 문을 활짝 열고 배움의 활기로 가득 찬 조선 팔도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독립운동의 힘으로 커가게 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절박했던 배움의 열정은 씨앗이 되었고 긴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자라 오늘을 맺었습니다. 130여 년 전 시작된 학교의 역사. 그 속에는 모두의 힘을 모아 격동의 시대를 넘어온 우리 민족의 혼이 숨쉬고 있습니다.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랄랄랄라 시스템 민학교로 지기 경신학교 이들 우리의 만국과 선명 5천만 세 영원 무궁하도록 만세 경신학교 만만세. 가슴 말 그대로 신세계 새로운 시대가 막 열렸네. 조용한 아침에 나라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시대의 부름을 받아 무지의 문을 닫아.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못 배운 사람들이 못 깨운 미래의 희망과 다음 세대의 꿈을. 하지만 이런 뭐해 신성한 배움터에 총칼이들이 닥쳐 우리 민족의 교육이 창살에 갇혀 학교를 지배한 제국주의 그들이 뽑으려는 놀이 뿌리.
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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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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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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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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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하나의 시대 우리 학교 오래된 학교 자랑스런 학교 민주화의 열망 속에 근대 교육 100년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새날이 열렸네